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결정할 국회 규칙 처리가 무산되고 대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상습 정체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차도와 고가도로를 설치하고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실적 대책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보행자 안전성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도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은 24시간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 경찰의 위법 소견에도 점심시간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에 있는 전국 유일의 학교폭력 피해자 교육기관 해맑음센터가 갈 곳을 찾지 못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설 낙후로 사용 불가능한 공간이 늘어 입소 정원도 30명에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충청권 핵심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또다시 총선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규모를 결정할 국회 규칙 처리가 무산되고 전문가 자문단까지 구성하기로 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지연되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세종 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3월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결정할 국회 규칙 처리가 무산되자 정치권을 성토하는 의견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을 미루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한 데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관련법이 통과됐고 두 차례 용역을 통해 예산까지 확보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전문가 자문단이라고 하는 성격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보여지거든요. 국회 규칙안 제정에 먼저 속도를 내야 된다고 보고. 자문단 구성 시기나 규모도 불명확해 운영까지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빌미를 남긴 것이라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내년 총선까지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또 재미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여야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앞다퉈 내세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하지만 현실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대전시가 상습 정체 구간 개선을 위한 대수술에 나섰습니다. 1조 9천억 원을 투입해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를 설치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 개선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룡희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나들목 인근 삼거리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일 오후에도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대전시가 이런 도심 주요 구간 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 33곳을 선정하고 1조 9천억 원을 투입해 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장대 내거리 등 5곳에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입체화가 추진됩니다. 3곳은 사업이 가시화됐고 2곳은 국가계획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월드컵 지하차도 인근 병목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과 10여 개 도로 신설, 지족터널 건설 등도 추진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체 구간별 맞춤형 도로 개선과 순환도로 연계망을 구축해 상습 정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을 고려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시대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3년 전 프랑스 파리가 걷거나 자전거로 기반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15분 도시 정책을 추진한 뒤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고 국내는 부산과 제주도가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교통약자가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개인형 이동 수단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이제 보행 공간에 있어서의 안전성 확보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도로의 재구조화라든지. 국내외 주요 도시들이 친환경 보행자 중심 도시 조성에 나선 가운데 자동차 중심 교통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24시간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들여다보니 대전 시내는 예외였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 4년째 점심시간 단속을 유예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 학교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을 점령한 차량 사이로 학생들이 아슬아슬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또 다른 학교 앞도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장인과 주민들이 세운 차량으로 주차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버젓이 주차가 돼 있는 건 대전시 자치구들이 점심시간에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주정차를 단속한다는 안내 문구가 전광판에 흐르고 단속 카메라도 설치돼 있지만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참다 못한 학부모들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해봤지만 지자체 재량으로 신고 가능 지역을 제한해 아예 접수조차 안 됩니다. 신고를 했는데 불수용이 됐어요. 다른 도로와 마찬가지로 점심시간 이후에 2시간 30분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점심시간에 대전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2020년부터입니다. 대전시는 학교 인근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잇따라 자치구 협의를 거쳐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청이 허용하지 않는 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된 곳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점심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 건 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여러 번 냈지만 바뀐 게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 정작 보호해야 할 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이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전국 유일의 학교폭력 치유 교육기관인 해맑음센터의 시설 낙후 문제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축소 운영돼 당장 피해 학생들의 회복 지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걸어다니기만 해도 바닥이 울렁거리는 강당. 지난해까지 학생들이 사용한 기숙사 바닥은 심하게 기울어 탁구공이 저절로 굴러갈 정도입니다. 국내에 하나뿐인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숙형 교육기관 해맑음센터의 현 주소입니다. 정밀 안전 점검 결과 사용 불가 상태인 D등급을 받아 가용시설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30명까지 가능하던 입소 정원이 올해는 10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입소가 시작됐고 새학기를 맞아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원이 차면 받을 수도 없는 데다 낡은 시설을 보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하게 되면 결국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정말 막막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로선 센터를 옮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대체부지 제공 의사를 밝혀 실사까지 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몇몇 폐교를 중심으로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센터 측은 무엇보다 접근성과 활용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분간 낡은 시설 속 축소 운영이 불가피한 가운데 교육부는 각 지역에 있는 전문 치유기관과 협조를 통해 피해 학생들의 이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재난 상황에서 시각이나 촉각 센서가 없는데도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한 사족 보행 로봇 제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사족 보행 로봇에 이 제어기만 탑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혜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기업이 만든 로봇계에 카이스트 연구진이 만든 제어기 드림워크를 장착한 로봇입니다. 시각 센서 부분을 가렸는데도 빠르게 계단을 오르고 뒤로 내려오는가 하면 옆으로도 걸을 수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숲길에서는 나무를 피해 걸을 수 있고 발로 차 넘어뜨려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는 시각과 촉각 정보 없이도 주변 지형을 예측해 생명체처럼 걸을 수 있습니다. 촉각 센서 자체가 보행을 하다 보면 이제 충격 때문에 잘 깨지기도 하고 해서 잘 활용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촉각 센서조차도 없애버리고
로봇 지역이 드림워크는 4,000대 이상의 로봇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취득한 정보를 학습해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어기만 장착하면 사족보행 로봇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안정적인 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It can be adapted for many different robots for different sizes. For example, here we use a A1 robot. 연구진은 사족보행 로봇 기술 드림워크에 스스로 판단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AI 기술도 탑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아산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아산시 둔포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앞서 12시쯤에도 아산시 인주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